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읽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멈춰서서 지금 여기 삶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이 들면서 말이 조심스러워진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신 있게 하던 말도 이젠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소심함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주는 지혜일까요? 공자는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까지 그는 말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했을까요? 오늘은 공자가 말한 늙을수록 드러나는 품위,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읽어봅니다. 젊을 땐 말을 많이 하는 게 능력이었습니다. 빠르게 대답하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 그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고 말 잘하는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침묵은 무능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말하려 애썼습니다. 더 빨리 대답하고,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라 믿었으니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말을 해야 존재를 인정받았고, 말을 해야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 말들이 되돌아옵니다. 너무 쉽게 한 약속, 너무 단정지어 말한 판단,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충고.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부끄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한 말, 후배들에게 한 말, 아내에게 한 말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단정 지었을까? 왜 상대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공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말은 알고 있다는 증명이 아니라 품격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말을 신중하게 했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았고, 쉽게 판단하지 않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첫 번째는 말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을 높이 샀습니다. 말을 앞서면 결국 그 말에 갇히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변명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거짓도 늘어나고 신뢰도 무너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말들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이 적다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보면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짧게 한마디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신뢰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으면 그 중엔 반드시 빈말이 섞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확실하지 않은 반란, 과장된 표현들이 말 사이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이 가벼워집니다. 10번 말하는 사람보다 한 번 말하고 지키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100번 약속하는 사람보다 한 번 약속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공자가 말한 건 바로 이겁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가 품위를 만든다는 것이요. 그 무게는 어디서 나올까요?
행동입니다. 말한 대로 사는 것,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것, 그게 말의 무게를 실어줍니다. 나이 들수록 그 무게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 지킬 수 있는 말, 상대를 위한 말만 하면 됩니다. 그게 공자가 말한 말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말을 줄이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기에 필요한 말만 고르는 겁니다. 젊을 땐 모든 걸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자가 말한 건 말의 때를 아는 일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조언을 늘어놓으면 그건 폭력이 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자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그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 감각이 생깁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 할 때 조언보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답보다 경청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내가 지쳐 있을 때 설명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때를 안다는 건 상대를 읽는 능력입니다. 그게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젊을 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바로 입 밖에 냈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나이 들어 생기는 배려입니다. 때를 아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네가 필요할 때 들려주겠다는 마음입니다. 공자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을 삼가되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고요.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게 더 설득력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100마디 충고보다 한 번의 모범이 더 와닿습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 10번보다 조용한 실천 한 번이 더 전해집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공자는 그렇게 말과 행동의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잔소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시던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돕던 모습,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던 모습, 그게 말보다 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말로 설교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감정대로 내뱉는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잘난 척하고 싶을 때 아는 척하며 늘어놓는 말도 결국 빈말이 됩니다. 공자는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요, 진짜 필요한 말인지, 그냥 내 기분을 풀기 위한 말인지를요, 그 구분이 품위를 만듭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 그럴 땐 입을 다무는 게 지혜입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해왔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 설명하고, 말로 약속하고, 말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성숙입니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말을 삼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나이 들어 갖춰지는 진짜 품위입니다. 오늘 하루 한 문장만 줄여보십시오. 꼭 해야 할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대로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렇게 말 한마디를 아끼는 순간 품위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말이 적어지는 건 노쇠함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준 지혜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으로, 설명보다 행동으로, 충고보다 모범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게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늙어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 중에 진짜 필요했던 말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그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말을 줄이는 게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진심이 채워집니다. 설명이 줄어든 자리에 이해가 자랍니다. 공자가 말한 품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삶은 언제나 정답을 주진 않지만 생각할 시간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삶을 읽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